초하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초하 9월 14일 시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황이 100%가 적중을 했습니다. 우선 추석빔이라고 하죠. 제가 9월 8일날 이제 방송을 많이 한 날이에요. 9월 8일날 제가 7시에 무료 방송을 한 번 더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골렘, 엘프,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세 개가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 중에 골렘이 빗썸 기준으로 제가 말한 다음 날에 200%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추석 동안에 오를 코인들 아르고 앵커 1인치를 필두로 해서 이제 ERC 계열의 가벼운 코인들, 뭐 룬네트워크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이런 코인들 굉장히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코인들 역시도 이제 30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항상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 대한 촬영분을 좀 같이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고 했었는데 사실 거래소가 그 전에 좀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17K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6월달 떨어졌을 때 그때 굉장히 거래소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이제 좀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숏이 걸렸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을 이제 조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저는 유해 전문가님이랑 조금 다른 그런 관점인데 초아님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나요?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하락한다에 조금 강력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락은요. 어쨌든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22.4죠. 자, 보셨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들의 내용을 따르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왜 초안은 떨어질 것이냐고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조금 진입을 해보는 것이 좋은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이랑 좀 다르게 시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코아톡 방에 제가 코코아톡이라고 하네요. 이게 입에 붙어서 그런데 자, 이런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벌써 하락 대응을 전부 다 해서 거의 전량화 현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런 하락을 일찍이 예견을 잘 해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의 좀 시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한 이유가요. 바로 거래소와 기관의 스탠스인데요. 이 기관과 거래소가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물량의 숏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것도 있어요. 지금 CPI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로 이더리움의 머지에 대한 이제 생각도 있는 거겠죠. 특히나 이더리움의 보유량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어저께 그래서 조금 CPI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됐죠. 8.1을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게 8.3이 나왔고요.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근원 CPI 역시도 예측치의 거의 2배 가깝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측이 됐었으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950억 달러 규모로 지금 긴축 경제를 했어요. 그쵸? 거기에 금리 인상을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건 괜찮아요. 지금 에너지랑 이런 것들 좀 떨어져서 괜찮은데 중요한 건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 코어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하고도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국면이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아님 저번에 8.5 나왔고 이번에 8.3 나왔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전에 시장에서
7.9에서 8.1 정도까지로 골드만삭스를 비교를 해서 이제 그런 금융기관이 다 그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크게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특히나 코어, 근원 CPI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걔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선 100bp 이야기도 슬슬 나오며 시장의 불안감을 더 늘려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 카카오톡 방에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100bp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쨌든 강한 숏을 잡았으면 이것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낮아진 상태에서 롱을 분할로 진입을 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 롱을 잡기 위해서 이 가격이 조금 더 아래로 떨어졌을 때 잡을 것이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가격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롱을 잡기 위해 상승을 잡기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눌려줄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것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 진행률이 99.87%를 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쯤에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 과연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어도 이게 우리 시장에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채굴자입니다. 채굴자 애들이 이제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쵸?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뭐 후오비에서 중국인들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매도를 빼고는 무엇일까요? 지금 가지고 있던 장비들로 인해서 이더리움을 더 이상 채굴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옮겨 타야 되는 건데 채산성이 좋은 게 이더리움만한 게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ETH 뭐였죠? POW 그 POW 기반의 이더리움이 16일 날 또 론칭이 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쪽으로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조금 다른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그때 또 그 코인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더리움은 이제 가격이 단기간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올라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내일이 머지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진 시장에서는 진행했을 때 주목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 초아님, 그러면 추석 명절 때는 왜 올랐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했어. 그쵸? 자, 우선은 추석 명절이 이때부터였나요? 이때부터 이제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애플입니다. 애플의 사전 예약이 9월 16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생각보다 사전 예약이 지금 국내죠. 국내에선 9월 뭐 23일이냐 30일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아이폰 14의 사전 예약이 생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좀 이런 분위기에서 애플의 이제 시장 방어죠. 가격 방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플의 가격 방어가 나오면서 이 두 개 보이시죠? 이 장대 양봉이 몇 번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조금 견인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러스로 저희 중국 시장이 12일 날 안 열렸고 한국 시장도 역시나 안 열리면서 동양권에서 조금 없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올려주기가 좀 편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양권들의 문제로 인해 좀 올라갔다. 그리고 추석 빔은 일어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을 그때만 샀어도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보호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연준에서 100bp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어저께 바로 그런 이야기가 돌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연준이 지금
100bp죠. 100bp 인상을 38%가 전망을 하고 있고 75bp 인상을 62%가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또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파월의 의도랑 지금 현재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목요일 날 무슨 일 있었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파월 의장이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눈치 안 보고 우리 금리 인상 막 때릴 거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물가가 잡힐 거고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장에 나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파월이나 연준이 이제 좋아하는 건 유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어요? 본인들이 이제 많은 돈을 풀면서 난 거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줄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와 반대되는 시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관들이 매도에 좀 많은 손을 들어준 거지.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에 좀 강한 하락을 조금 점쳤고요. 잠시만요. 조금 그 전 걸로 돌아갔네요. 자, 이게 어제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이제 보시면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래프에 많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의 모습을 보시면 어쨌든 개수가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개수를 줄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숏 비트코인 역시도 수량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매집을 했던 게 솔라나, 에이다, XRP, 리플이죠. 이 세 가지에는 또 매집을 좀 들어간 것으로 보아서 이번 하락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뭐 끝났다, 지금이니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자, 우선 보시면 여기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놀아준다는 건 항상 끝나가면요. 이렇게 기어준다는 건 하락 후 기어주고 다음의 모습은 또 하락입니다. 기어준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반등이면 반등이지.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바로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들 보여지시죠.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굉장한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이라서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냐 하면 머지 업데이트 때문에 15일날 이슈 때문에 채굴자들이나 중국 세력들 뭐 머지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롱 세력들과 숏 세력들이 여기서 또 만난 겁니다. 근데 머지가 완료가 잘 되더라도 여기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가장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머지가 어쨌든 이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 당장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채굴자들이든 뭐 세력들이든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머지의 매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뭐 옮겨가고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뭐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 뭐 역대 최고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10%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들고 계셨던 알트가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건 이더리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도미넌스가 37%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20% 정도 됩니다. 얘는 역대 최고고 얘는 역대 최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영향을 많이 줄 것은 바로 이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하락이 끝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발 남았다 생각합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그거 아시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후로 18.9를 잘 지지를 해주는지 18.9K까지 안 가면 20K를 잘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19.8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개가 잘 지지가 되는지를 보고 여기서 분할 매수죠. 굉장한 분할 매수로 좀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18.9K가 또 깨지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땐 조금 두통이죠. 그 이후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여기 아래에서 뭐 진입을 해보겠죠. 새로운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해볼 것인데 지금 혼자 매도 하셔서 추석 빔 때 얻으셨던 거 다 잃으신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제가 하락과 상승을 진짜 누구보다도 잘 맞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 맞추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100%의 이제 시황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저랑 같이 조금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라도 매수매도 뭐 괜찮나요? 이런 거 질문해 주세요. 해주시면 이제 돈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지금도 어쨌든 진입 타점은 아니기 때문에 몸을 조심조심 우리 돈 아껴야 합니다. 돈 아껴서 이제 아래에서 좀 주워서 다음 파동을 강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동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도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을 갈 때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주는데요. 이건 역시도 첫 번째 파동이었습니다.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 준다면 땡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을 먹으면 되니까요. 제가 7월 14일 날 매수할게요 라고 했던 게 이게 기관들이 롱을 잡은 시점과 함께 굉장한 바닥권이란 확신이 있어서 여기서 두 번의 이제 바닥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7월 14일 날 풀매수하세요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여기서 풀매도 했죠. 우리 이렇게 고점 세 번에 나눠가지고 풀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뭐 2000% 정도의 수익을 봤습니다. 지금도 이 파동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고 파동에 이제 끝났을 때 이 바닥에서 진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중간에 떨어지는 칼날 잡을 수 있는 건 정말 하루 종일 차트 보는 저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잃었으니까 이제는 좀 잃지 않고 딸 수 있도록 같이 좀 공부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비트초아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초아. 내일 뵙겠습니다.